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배 둘레가 점점 늘어나고 건강검진 결과지의 혈당 수치를 보며 걱정이 깊어지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딱 한 스푼만 넣으면 뱃살도 빠지고 혈당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의심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허리 둘레가 7cm나 줄어들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60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복부 비만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뱃살이 더욱 쉽게 쌓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복부 비만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뱃속 깊숙이 쌓인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실제로 복부 비만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리한 식단 조절은 오히려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요요 현상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사용해온 천연 재료들을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현미식초입니다. 현미를 발효시켜 만든 현미식초는 아세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밥 짓기 전에 쌀 한 컵당 현미식초 한 스푼을 넣고 30분간 불린 후 밥을 지으면 쌀의 저항성 전분 함량이 증가해 혈당 지수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검은콩 우린 물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검은콩을 하룻밤 불린 물을 밥 지을 때 사용하면 일반 쌀밥보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세 번째는 보리차 우린 물입니다. 보리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에서 당분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늦춰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합니다. 진한 보리차를 우려낸 물로 밥을 지으면 구수한 맛까지 더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쌀 2컵을 기준으로 현미식초 2스푼을 넣고 찬물에 30분간 불린 후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식초 냄새가 날까 걱정하실 텐데 가열 과정에서 신맛은 대부분 사라지고 은은한 감칠맛만 남게 됩니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식초에 불린 쌀의 잡곡을 함께 섞는 것입니다. 현미, 수수, 조, 기장 등을 전체 쌀량의 20% 정도 섞으면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져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식초의 양을 너무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쌀 한 컵당 한 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은 식초 양을 조금 줄이거나 식사 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 활용법은 조금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검은콩 한 컵을 깨끗이 씻어 물 3컵에 하룻밤 불려두세요. 이때 나오는 검붉은 물이 바로 안토시아닌이 우러난 것입니다. 이 물을 체에 걸러내서 밥 지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검은콩 우린 물 한 컵에 일반 물 한 컵을 섞어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불린 검은콩은 버리지 마시고 쌀과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검은콩 우린 물로 지은 밥은 은은한 보라빛을 띠며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구수하고 깊은 맛에 반하게 될 거예요. 보리차를 활용한 밥 짓기는 가장 간단합니다. 진한 보리차를 우려낸 후 식혀서 밥 지을 때 물 대신 사용하면 됩니다. 보리차 티백을 사용한다면
물 2컵에 티백 2개를 넣고 10분간 우려내세요. 더 진한 보리차를 원한다면 보리를 직접 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 2컵을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볶은 후 물 1리터에 넣고 20분간 끓여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진한 보리차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리합니다. 보리차로 지은 밥은 구수한 맛이 나며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평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김순자 할머니 67세의 3개월 변화일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밥에 식초 1스푼 넣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워낙 권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주부터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배가 덜 부르면서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찾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죠. 2주 차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 달 후 혈당 측정을 했을 때였어요. 평소 150mgdl을 웃돌던 식후 혈당이 120mgdl로 떨어진 거예요. 2개월이 지나니 바지가 헐렁해졌고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허리둘레가 89cm에서 82cm로 공복 혈당도 110mgdl에서 95mgdl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박영수 할아버지 72세의 6개월 후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은 먹기 싫고 그렇다고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하기 어렵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이 방법을 알려줘서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저는 검은 콩 우린 물을 주로 사용했어요. 처음엔 밥 색깔이 이상해서 먹기 거북했는데 맛은 오히려 더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부인도 이 밥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면서 무슨 비결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체중도 78kg에서 71kg로 7kg나 빠졌고 가장 기쁜 건 뱃살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 구부려서 신발 끈매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명희 할머니 65세의 특별한 경험.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화장실에 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보리차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한 후로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볼일을 보게 됐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두 번째 달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장이 편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만성적으로 부었던 다리 부종도 많이 빠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해서 다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근육과 간에서 당분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20-30%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복부지방 축적을 막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죠.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의 12주간 임상 실험에서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내장 지방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복부 CT 촬영 결과 간 주변과 장간막의 지방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진은 베타글루칸이 장내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분과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는 것이죠. 식초에 불린 쌀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항성 전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단서의 지방산, 특히 부티르산은 장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기술로 만들어진 현미식초는 단순한 아세트산 외에도 다양한 유기산과 아미노산,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마 아미노부티르산은 혈압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 역시 동의보감에서 약콩이라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났는데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 집중된 안토시아닌은 일반 콩보다 8에서 10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이며 특히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 금요일은 현미식초를, 화목 토요일은 검은콩 우린 물을, 일요일은 보리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맛에 대한 지루함도 없고 각각의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미식초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유기농 현미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은 해콩으로 구입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일주일치를 불려서 우린 물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보리차 역시 마찬가지로 진하게 우려낸 후 냉장 보관하며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으니 평소 밥하시던 방식에서 물만 바꾸면 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의 특별한 밥이라고 소개하면 더욱 즐겁게 드실 거예요. 실제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어 식후 급격한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현상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간단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체중과 허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혈당계가 있다면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거나 오후에 졸음이 덜 온다거나 화장실 가는 패턴이 규칙적으로 변했다거나 하는 것들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평소 위산 분비가 많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현미식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또한 식사 직후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위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 우린 물의 경우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서 사용하고 점차 농도를 진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2-3주간은 평소보다 자주 혈당을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식은땀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 몸이 찬 편인 분들은 보리차보다는 현미식초나 검은콩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은 보리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력에 따라서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잡곡 비율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현미, 보리, 귀리 등을 더 많이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첫 3개월은 적응 기간으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이 기간 동안 체중 감소나 혈당 개선보다는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3개월부터는 본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체중, 허리둘레, 혈당 수치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3개월 이후부터는 유지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미 습관이 된 상태이므로 큰 어려움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단순히 밥에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적절한 운동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적당한 강도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과 체중 관리에서 스트레스는 숨은 복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리고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밥에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 뱃살을 빼고 혈당을 낮추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죠.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박영수 할아버지도 이명희 할머니도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밥을 지으실 때 현미식초 한 스푼 또는 검은콩 우린 물, 보리차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도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합니다.